요즘 경제 뉴스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과연 지금 이 높은 환율이 우리가 겪었던 또 다른 위기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새로운 현실, 이른바 뉴노멀이 되어가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480원. 최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던져준 숫자입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도달한 지점인데요. 정말 아슬아슬하죠?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숫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혹시 우리는 지금 고환율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복잡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크게 5가지 흐름을 따라서 차근차근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이 높은 환율이 당장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3% 오른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자동차에 넣는 기름값이 전부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건 우리 집 가계부, 그리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느끼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국가적인 트라우마였던 바로 1997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1997년 정말 순식간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연초에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면서 불안감이 싹 텄는데 이게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와 맞물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만에 대한민국의 달러 금고가 말 그대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자, 그럼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외부 공격도 있었지만 핵심은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무분별한 빚잔치, 부실한 금융 시스템 같은 아주 뿌리 깊은 내부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죠. 외부의 공격은 바로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로 돌아와 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환율의 원인은 그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복잡성은 여전하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는 나라 안에 달러가 없어서 위기가 왔다면 지금은 우리나라의 돈이 더 나은 투자처를 찾아서 밖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펀더멘탈의 약화를 핵심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탈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 경제의 기초 치력, 그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지니까 국내든 해외든 투자자들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는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바로 원화의 가치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환율 안정을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구두 개입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이 가진 막대한 외환 자산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돌게 하는 등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조치들은요, 아픈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진통제만 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결국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그렇다면 이런 단기적인 처방이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이 말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꾸려면 거울을 닦을 게 아니라 나 자신, 즉 우리 경제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전문가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조개혁이죠. 해외 자본이 들어오고 쉽게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반도체에 너무 쏠려있는 산업 구조도 다각화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근본 체력을 키우는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환율이라는 숫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넘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